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경섭입니다. 오는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 등 국가가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마다 목숨을 바쳐 희생한 유공자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이 달에는 호국영령과 유공자들을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데요. 주영생 전북 서부보훈지청장과 함께 호국보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지청장.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주영생입니다. 네, 이제 다음 달이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6월은 6월 6일 현충일과 6월 15일 제1연평해전, 6월 25일 6.25 전쟁일, 6월 29일 제2연평해전처럼 우리들에게 큰 아픔이 있었던 일들이 일어난 달입니다. 정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네,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결집시켜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호국보훈의 달은 뭐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날이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이 서부보훈지청이 계획되고 있는 이 달에 계획되고 있는 뭐 행사들이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일상 속에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먼저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익산역에서 6.25 전쟁 참전부대 특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는 바람을 담아서 유동 인구가 많은 익산역에서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부대 사진 및 설명자료 17점을 전시하는데요. 사진전 개최 기간 동안 익산역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시민 여러분은 익산역 서측 통로에 가시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15일 11시부터 익산시 모현 근린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로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협업하여 제복의 영웅들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익산 소방서, 익산 경찰서, 제106 보병여단, 제7공수 특전여단이 참여하여 각 제복 근무기관 홍보와 체험부스가 운영되는데요. 제복근무자 특별 전시존의 군장비 전시체험으로서는 장갑차, 대테러 장비 등 군 장비를 보실 수가 있고, 소방체험으로서는 방화복 입기, 소화기 체험, 소방 캐릭터 영웅이와 함께하는 포토존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경찰 체험으로는 사이카 및 순찰차, 경찰 제복 및 장구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그 나라사랑 체험존에서는 특별 전시존을 체험한 청소년들이 제복근무자 관련 디폼블럭 등 체험 교구를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복 근무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3일에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20회 보훈가족 초청 충원제비 이완 행사를 개최합니다. 불전 혼화를 비롯해서 호국 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원불교식 추모제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제 호국보훈의 달 이제 6월 달엔 이런 행사들이 계속 있고요. 뭐 이 호국보훈을
하는 데는 특별히 뭐 6월이라고 해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중 호국포원을 기리는 그런 마음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중에 이루어지는 뭐 사업들이 있습니까? 네, 2024년도 올해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 여공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걸맞는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을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께 전달해서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표명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존중하고 애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명예로운 제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청에서도 3,621분의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5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요.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제복을 전달하여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으로서는 전담 콜센터, 온라인, 이메일, 우편이 있는데요. 콜센터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집중 신청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생월별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10일 이후에는 생월에 관계없이 콜센터 1899-1459로 전화 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신청은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전북 서부보훈지청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내 보훈 사적지 탐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국내 현충시설을 비롯한 보훈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호국 독립과 민주의 두 개 테마를 가지고 각각 2회씩 총 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협업하여 지역 청소년과 함께 익산의 대표 독립유공자인 문용기 열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뮤지컬을 제작하여 공연할 예정인데요. 춤과 노래, 보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익산 남부시장에 위치한 문용기 열사 관련 현충시설을 탐방하고 직접 노래와 춤을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보훈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9월 중순까지 제작과 연습이 진행되며 9월 말 이후에 솜리 문화예술회관 및 지역 축제장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0월에는 독립정신을 주제로 군산시 시간여행 축제와 협업하여 보훈문화재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군산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행사에 참여하여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바랍니다. 네, 서부보훈지청이 이제 관할하고 있는 익산 군산의 이 보훈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2024년도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는 국가보훈 대상자가 83만 2천여 분이 계시는데요. 전북 서부보훈지청에서는 총 15,000여 분의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과 복지사업 그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은 각각 약 4천여 분씩 8천여 분의 보훈 대상자가 계시며 등록된 대상별로 살펴보면 호남 지역 유일의 생존 애국지사이신 이석규 지사님 한 분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70분, 전 공산군경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3,754분,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2,345분,
고엽제 후유 우증 대상자가 866분,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이 23분, 그 밖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보훈보상 대상자가 1124분이 계십니다. 네, 일선과 군산이 한 8천여 명 정도가 보훈 네, 대상자가 되겠군요. 이 보훈 대상자가 이제 앞으로도 대상 어떤 자격이 되면 뭐 선정이 되고 이게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훈 대상자는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네, 그 보훈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국가 수호와 안보를 위해서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유공자,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는데요. 대상별로 절차가 다르니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문의하여 구비 서류 및 신청서를 안내받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등을 다운받은 후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제출한 서류와 소속하였던 군기관 등 유관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의 해당 여부가 신청인에게 안내됩니다. 네, 이제 보훈 대상자들의 종류가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뭐 독립유공자도 있고 민주유공자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유공자 이런 분들이 네. 좀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본인들이 이제 또 가족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보훈지청에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으면 훨씬 쉽게 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런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현재 지금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가 끝까지 보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보훈급여금을 상위 등급과 연령 등을 고려해서 최고 653만 9천 원부터 42만 6천 원까지 차등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대학교까지의 수업료와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 취업활성과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한 의료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부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마지막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을 받으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뭐 신청하고 선정하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제 저희 뭐 교육 지원이나 취업 지원 그런 것은 이제 저희 보훈지청에 오셔서 네.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 보훈과 관련된 분들은 역시 이제 보훈지청하고 이 보훈청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고 저희 그 가족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역시 이제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요.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이제 고령입니다. 네. 그렇고 이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들에 대한 좀 관심과 지원이 국가적 어떤 지원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원도 있지만은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훈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그래서 의료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광역시에 있는 6개의 보훈병원과 각 시군별로 2~3개의 보훈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각 병원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보훈가족이 좀 더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는 의료비 지원과 함께 생활 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관심이 필요하지만 이 보훈, 국가적 그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사건이랄지, 지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그 의미 있는 곳이구나. 우리가 좀 평소에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독립운동이랄지 6.25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전적지랄지 이런 지역과 사건들을 조금 더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산이나 익산 이런 지역에 이런 국가적인 어떤 그 사건이랄지 이런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익산과 군산 지역은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입니다. 군산은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만사 운동이 일어난 지역인데요. 1919년 3월 5일에 구암동 일대에서 영명학교, 예수병원, 구암교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익산에서는 1919년 4월 4일 장날 남부시장에서 기독교계 인사인 문용기, 박도연, 장경춘 열사 등의 주도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군산시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도에 영명교회의 모습을 본떠 구암동에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개관하였고, 익산시는 2022년도에 만세운동이 일어난 남부시장에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산 지역은 해병대 창설 이후 처음 출전한 군산장학 1.2지구 전투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병대 1대대장 고기룬 소장을 필두로 한 고기룬 부대는 북한군의 금강 진출을 저지 및 격파하였고, 중요 정보물자 반출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전사 36명, 부상 31명, 행방불명 8명의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1990년 12월 1일 해병대 사령부는 고기룬 부대 전적을 기념하고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해병대 군산장학 1.2지구 전적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산 월명공원 정상에 건립하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 산책하기 좋은 6월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전적지랄지 독립운동 어떤 기념 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평소에는 뭐 이런 거 3.1운동 기념일이랄지 그다음에 현충일이랄지 이런 때는 한 번씩 생각을 해보지만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역에 대한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선양 사업이 좀 있어야 되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관리 선양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군산 3.5 만세운동 기념 행사와 익산 4.4 만세운동 기념 행사, 해병대 최초 전투 군산장학 1.2지구 전투 전승 기념 행사 등을 민간단체 기념 행사를 후원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보훈 사적지 탐방 진행 시에 해당 사적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참배 및 헌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보훈 사적지, 순국선열, 호국 영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80여 명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네, 이제 보훈지청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보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로 사항이 어떤 점들이 좀 있습니까? 네, 보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영웅들을 최고의 품격으로 애우하며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숭고한 애국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보훈 문화는 곧 국격이라고 하죠. 우리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애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보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시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시고 6.25 전쟁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셨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보시며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보훈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가까운 이웃 중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계시는지 한번 살펴주시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다가오는 6월 6일은 제69회 현충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조기를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목숨을 바쳐 희생한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자신도 없을 것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현충일 등 다양하게 열리는 호국보훈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분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호국 영령과 유공자들에게도 평소에도 따뜻한 관심과 손길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생 전북 서부보훈지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